오늘은 대표적인 칼슘 반찬 바삭바삭 멸치볶음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프라이팬을 달궈줍니다. 중불에 이제 달궈주고 한 큰술 분량의 재료들을 이렇게 놓아두었는데요. 자, 달궈진 팬에 제일 먼저 멸치를 볶아줄 거예요. 이때 멸치를 볶아주는 이유는 축축한 습기 제거를 위해서 볶아주기도 하지만 사실 멸치 특유의 좀 비린내도 나잖아요. 편식 심한 아이들 또 산모들도 그렇고 저 냄새 특유의 비린내 나서 싫어하는 그렇게 해서 안 먹겠다고 할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때 저렇게 이제 좀 달구어진 팬에 멸치를 볶아두면 그런 잡내가 제거되죠. 그때 저때도 이제 이렇게 타지 않게 골고루 잘 볶아줍니다. 저때 탄다고 또 암 걸린다고 또 안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산모들이 2주 동안에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모 음식들을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되는데 상당히 훌륭하죠. 조리원 음식은 보양식부터 간식까지 완벽한 식단으로 관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암만 좋은 음식을 받아도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독박육아 시작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럴 때 멸치 볶음은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좋은 양분의 반찬이 될 수 있는데 또 요런 멸치볶음이 사실은 간단하지만 맛이 참 다양해요. 우리 초딩 입맛에 아이들이나 엄마들은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요런 멸치볶음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반찬 같은 경우는 조금 촉촉하게 무침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왕이면 어른들 입맛에 맞는 멸치볶음보다는 우선 산모들 입에 맞는 똑같은 멸치볶음이라도 산모 위주의 음식으로 좀 해주는 게 우리 그 산모의 배려 차원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하루 10회 정도의 수유를 하다 보면 사실 밤에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입맛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챙겨서 해 먹을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이제 좀 멸치가 다 볶아지면은 체에다가 부어줍니다. 좀 깔끔하게 그 불순물들을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 체에 좀 받쳐주면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을 좀 깨끗이 다시 닦고 요때 올리브 오일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하신 견과류를 넣고 볶아줄 건데요. 한 가지 견과류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마트 같은데 가보면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견과류를 이렇게 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체에 걸러진 이제 불순물을 제외하고 위에 있는 멸치들을 이제 깨끗하게 접시에다 옮겨두고 나중에 이제 저거 같이 볶아야 되니까 자, 달구어진 견과류를 골고루 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런 견과류 호불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영양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먹게는 안 된다면 좀 다양하잖아요. 호두는 좀 쌉쌀하고 아몬드도 딱딱하고 하는데 저렇게 한번 팬에 달구어져서 이렇게 볶아지면은 좀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싫어도 좀 간식화돼서 좀 먹어두는 게 영양을 위해서라도 참 좋겠죠. 저렇게 이제 달구어진 견과류에 이때 이제 살짝 간장을 한 큰술 위주로 볶아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그 볶아두었던 멸치하고 이때 같이 이제 혼합해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 너무 센 불에 하지 않고 중간 불에 해주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멸치도 바삭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견과류도 지금 같이 골고루 섞어서 주다 보면은 이제 그 간도 배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간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멸치 자체에 또 짠맛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상당히 고소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에 저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양고추도 약간 넣었는데 산모들이 좀 입맛이 없을 때 약간 매콤한 맛이 조금 입맛을 돋궈주기도 하니까 저 때는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을 한번 뿌려줍니다. 올리고당이나 꿀을 사용하셔도 좋으세요. 집안에 있는. 그래서 올리고당은 이제 약간의 이렇게 이제 당분이 들어가면서 서로 엉기면서 이때 이제 식게 되면은 이제 바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때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이렇게 바삭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큰 아이가 있는 집일 경우에는 요런 애기들 반찬 따로 하실 시간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반찬으로 멸치볶음 같이, 또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같이 볶아도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리고당을 넣기는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흑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 더 부어줘요. 그래서 식히면은 상당히 바삭거리거든요. 옛날에 그 라면땅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짜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그냥 간식으로도 먹게 되고요. 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라 먹는데요. 호두나 뭐 이런 잣 같은 거 막 골라 먹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먹던 아이들이 저렇게 달짝지근하고 바삭하다 보니까 그것만 또 골라 먹는 재미가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견과류와 섞여져서 멸치볶음을 이렇게 한 통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은 밑반찬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손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반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들, 우리 며느라기 또 혹은 우리 딸 좀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맛있게 내 입맛보다는 산모의 맛, 아기들의 맛을 좀 해주신다면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저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먹어보는 산모들은 저한테 어떻게 만드냐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잘 달궈진 이제 볶아진 멸치들을 넣고 불을 끄시고 마지막 단계에 통깨를 뿌려주시면 완성. 네, 아빠도 좋아하고 아기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온 식구들의 영양 좋은 초딩 입맛 바삭한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담아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에도 좀 바삭바삭거리지 않나요? 그 어른들이 만들어주시는 그 촉촉한 멸치보다는 왠지 막 과자 같잖아요. 스낵 같은.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막 집어먹게 되고 막 이러는데 한번 가정에서 만들어 보세요.